도시는 빛났다. 그러나 그 빛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는 빛이었다. 화려한 간판과 유리 빌딩이 즐비한 거리에서 사람들은 마치 잘 사는 세상에 살고 있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 빛 아래에는 그림자가 있었다. 그것은 가난이라 불리는 그림자였다. 민수는 35살의 가장이었다. 아내와 5살 된 아들이 있었다. 그는 매일같이 새벽 6시에 출근해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했다. 한 달 동안 그렇게 일하고 나면 통장에는 100만 원 남짓이 남았다. 월세, 전기세, 보험료, 식비를 내고 나면 그 돈은 다시 사라졌다. 그는 늘 같은 질문을 했다.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가난한 걸까? 처음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라 생각했다. 더 열심히 하면, 더 공부하면, 더 오래 일하면 나아질 줄 알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문제는 자신이 아니라 시스템이었다. 국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척했다. 각종 지원 정책과 복지 제도를 내세웠다. 하지만 그 정책의 이면에는 다른 계산이 숨어 있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정부의 통제를 받기 쉬웠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은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그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침묵해야 했다. 정부가 나서서 우리를 돕는다고 하지만 결국 그건 우리를 길들이는 거야. 노인회관에서 만난 정노인이 말했다. 그의 말은 민수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회사에서는 임금이 오르지 않았고 물가는 계속 상승했다. 나라에서는 경제 안정을 말하지만 민수의 주머니는 점점 가벼워졌다. 대기업은 세금을 감면받고 그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졌다. 정부는 부동산 안정을 외쳤다. 그러나 실제로는 집값을 내릴 생각이 없었다. 집값이 내려가면 세수가 줄어들고 은행의 담보 가치가 떨어졌다. 부동산은 곧 권력의 수단이었다. 서울에 집을 가진 자만이 사회의 중심에 설 수 있었다. 가난은 이제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통제 수단이었다. 민수는 어느 날 아내와 대화를 나누다 눈시울을 붉혔다. 여보, 나 일주일만 쉬면 안 될까? 당신 쉬면 월세는 누가 내? 그 한마디에 그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쉬는 건 죄였다. 가난한 사람은 일해야만 존재할 수 있었다. 정부는 뉴스를 통해 말했다. 서민을 위한 지원 확대, 복지 예산 대폭 증가.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수많은 서류와 심사를 거쳐야 했다. 게다가 그 돈은 잠시 숨을 돌리게 할 뿐 삶을 바꾸지는 못했다. 민수는 어느 날 신문에서 국민 성장률이라는 단어를 보았다. 경제가 성장한다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을까? 그는 곧 답을 알았다. 성장은 숫자일 뿐이었다. 실제로는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구조였다. 국가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바꾸려 하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가난한 사람은 분노하지만 반항하지 않는다. 하루 생존이 더 급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민수는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가난은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가 그렇게 만든 거야. 국가는 국민에게 노력하면 된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노력은 위로의 언어였을 뿐 구원의 언어가 아니었다. 진짜 문제는 기회였다. 부유층은 태어날 때부터 기회를 가졌고 서민은 그 기회를 사야 했다. 그러나 그 값은 너무 비쌌다. 민수의 아들이 유치원에서 돌아와 물었다. 아빠, 우리도 나중에 큰 집으로 이사가?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아들을 꼭 알았다. 그날 뉴스에서는 또다시 정부의 발표가 흘러나왔다.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그 말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 국가는 국민이 잘 사는 것을 두려워했다. 모두가 풍요로워지면 더 이상 국가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난은 필요한 불평등이었고 그 불평등이 있어야 권력은 유지됐다. 민수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고층 빌딩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 불빛은 부자들의 것이었다. 그 아래에는 그 빛을 쳐다보며 하루를 버티는 수많은 민수가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국가는 우리를 도와주는 척하지만 결국 가난을 유지시키는 시스템이야.
우리가 벗어나면 그들이 위태로워지니까. 그날 이후 민수는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는 꿈. 가난이라는 굴레에서,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꿈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지만 그는 결심했다. 나는 내 아들에게 가난은 운명이라는 말을 남기지 않겠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일터로 향했다. 가난은 여전히 그를 따라왔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이제 이유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이유를 바꿀 방법도 찾을 것이다.